자, 이번 시간에는 판별 분석에서요. 영역도를 우리가 작성했었죠. 네, 영역도를 작성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영역도 부분을 이 부분인데요. 보다시피 SPSS 결과는 이렇게 텍스트 아스키 문자로 대충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래서 이 영역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고해상도의 그림으로 영역을 표시하고 각각의 집단 센트로이드를 점으로 찍고, 그런 다음에 판별함수의 개수들을 좌표로 한 이 벡터, 변수들의 벡터를 겹쳐 그리기 했어요. 예. 겹쳐 그리기 해서 현재 어느 방향으로 이동되는 그 방향성을 표시를 하고, 그 각각의 신용도 모양호 분량에 대한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지 그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변수들의 벡터를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이게 범용 데이터의 성격이 강한 결혼 상태, 신용카드 사용 여부. 그러니까 이게 덤이죠, 덤이. 그 다음에 피교육 연수, 은행에 고객이 된 연수인데, 이 결혼 상태하고 신용카드 사용 여부 때문에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툭툭 떨어져 있는 겁니다. 10개의 베리어블 다 사용하면 이렇게 안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작성하는 것이 보다시피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그림을 한 장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산점들의 특성을 우리가 바꾸고자 할 때 그럼 매번 다시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네, 이런 경우를 저는 중노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 네. SPS는 이런 거를 작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 물론 여기 과정은 SPS라는 툴을 사용해서 작도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보다시피 툴이 그렇게 이런 시각화적으로 잘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아주 불편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식스시그마 툴이라든지 연이스 소프트웨어에 판별 모형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된 모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모듈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CSM 애널라이저도 그렇고 식스시그마 툴도 실행을 해보면 분석에서 분류 분석에 판별 분석이라고 모듈이 추가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이런 데서 얘기하는 판별 분석이라기보다는 시각화하기 위한 거예요. 저렇게 테리토리얼 맵을 작성하기 위한 전용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CSM 애널라이저도 역시 똑같이 분류 분석 내에 판별 분석이라고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건데 제가 이제 개발할 때 사용하는 메뉴인데 역시 동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포트된 상태의 판별 분석 모듈을 제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제가 읽어놨기 때문에 은행 신용도를 읽으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연결이 되고요. 곧장 판별 분석 모듈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뭐 이런 거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런에서 전체 이제 10개를 다 선택을 하고요. 종속 변수는 신용도니까 신용도, 사전 확률은 집단 크기로 적용을 할 거고, 자, 이건 뭐 나중에 데이터 시트에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건데, 아웃풋은 분류표 볼 거고요. 네, 간단하게 뭐 이런 정도만 살펴보기로 하죠.
자, OK 단추를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역도가 이와 같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변수가 10개가 아니기 때문에 영역도가 이렇게 나타나긴 했는데, 자, 이거는 10개를 다 쓴 거죠. 예, 10개를 다 썼어요. 그래서 SPSS 데이터에서도 과연 10개를 다 썼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 신용도를 더블 클릭하고요. 자, 요거는 뭐 닫죠. 네, 이것도 닫고. 자, 분석에서 분류 분석, 판별 분석. 자, 종속 변수를 선택을 해서 집단 변수 넣겠죠. 자, 0부터 0, 1, 2로 코딩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셀렉션 했죠, 교재는. 예, 하지 않고 10개를 그냥 다 지정해서 판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뭐 요거 뭐 박스M 검정 뭐 보지 않을 건데 집단 표본 크기로 계산 사전 확률을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결합 집단 영역도 뭐 이건 쓸모가 없긴 하지만 예, 요약표 계속 확인. 자, 확인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출력 결과가 나타났죠. 이렇게 로그 행렬식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의 결과하고 한번 볼까요? 자, 엑셀의 결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분류표가 나타났죠. 예. 그러면 여기서의 분류표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분류표 221 예, 이렇게 돼 있죠. 똑같아요. 자, 이렇게 좀 하고 볼까요? 예. 50, 44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85.434의 정확도를 보였어요. 85.4 예, 같습니다. 결론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M 검정이 출력이 됐는데 박스M을 볼까요? 박스M 이거 아까 체크했었죠? 예, 박스M 610997 610997 예, 똑같습니다. 예, 이와 같이 시그니피컨스는 0.000 그래서 공분산이 같다. 세 개의 집단별로 공분산이 같다는 연가설을 기각해 버렸죠. 예, 기각한 거예요. 이거 예, 여기 로그 행렬식이 여기 있고요. 예. 자, 이제 영역도를 우리가 보려고 온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영역도가 나타나 있고 이와 같이 집단 센트로이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할까요? 예. 자,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호가 이쪽이고 분량이 이쪽이고 분량이 이쪽이고 양호가 이쪽이고 이게 그러니까 X축이 뒤집어진 셈이에요. 이건 뭐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는 거니까 결론이 같은 겁니다. 전표시 제작성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집단별로 전표시 모양과 색상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우리가 SPS에서 나중에 사후에 판별한 집단으로 이 그림을 다시 그렸죠. 다시 그리면 이렇게 영역이 표시가 되죠. 이와 같이 모호 집단의 점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X축, Y축은 Y축을 중심으로 대칭만 돼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예측 판별 집단을 클릭하면요, 이와 같이 판별 집단에 의해서 판별된 집단별로 마커의 모양을 색깔 모양을 이렇게 바꿔줘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하고 온오프 함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바뀌죠. 예, 이와 같이 모호 집단이 이쪽에 양호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분량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죠. 분량에도 들어와 있는데 그것들이
판별 집단을 판별하게 되면 정확하게 영역대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나눠진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 이건 집단 센트로이드가 여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 위치에 지금 있는데, 예측 판별 집단을 판별하고 나면 이렇게 집단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센트로이드를 예측 판별 집단으로 다시 계산하면, 그걸 제가 이제 포스테리어 센트로이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그룹 센트로이드가 현재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동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들만 가지고 센터를 계산한 거예요. 요 불량 집단으로 소속되어 있는, 판별되어 있는 집단으로 센트로이드를 다시 계산한 거예요. 자, 이게 원래 센트로이드예요. 이게 끄면, 다시 켜면, 이렇게 이동하죠. 결국 여기가 이제 이미 판별되어 있는 집단을 기준으로 센트로이드를 다시 계산하면 센터가 아마 요쯤으로 이동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SPS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할 생각을 아무도 못해. 그래서 센트로이드가 이렇게 이동이 돼서 이렇게 됐다면, 자, 이제 차후에 새로운 개체가 진입됐을 때 기존의 센트로이드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센트로이드, 즉 포스테리어 센트로이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판별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각적으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주로 이거를 사용하긴 하지만, 자, 이건 동일하게 했을 때인데 바로 이 원래 그림은 이거예요. 근데 이걸 자동으로 하면 이 Y축이 X축에 비해서 여기가 훨씬 더 넓게 지금 늘어난 꼴이에요. 즉 이 스케일을 보면 마이너스 60에서 80까지 돼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20에서 25까지 돼 있잖아요. 이거를 동일하게 하면 원래의 테러토리얼 맵은 이와 같이 나타나야 돼요. 이쪽으로 산포가 엄청나게 작죠. 펑션 2의 이제 분선 설명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때는 주로 펑션 1의 웨이트를 많이 줘야 돼요. 펑션 1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원래 센트로이드로 옮겨 놓고요. 자, 요게 이제 동일하게 하는 거고, 동일하게 했을 때 이제 가운데 이렇게 확대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방향성은 이렇게 해서 내릴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놓고 보면 이제 좀 확대가 되는 편이니까, 즉 여기가 양호 집단인데 양호 집단에 어떤 개체가 포함되려면 당연히 양호 집단 쪽으로 화살표가 간 그것들이 커져야 되겠죠. 뭐 신용카드 사용 여부니까 사용해야 되고, 여기는 이게 아마 교육 연수일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오프 해볼까요? 그렇죠? 교육 연수가 이쪽으로 내려왔죠? 교육 연수가 많을수록 양호의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 사람들은 신용도가 양호일 가능성이 크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각각의 집단을 온오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매우 유용하죠. 이건 시각적으로 상당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자, 케이스 설명, 고객 번호, 고객 아이디가 나타나는데 뭐 보다시피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의미가 없죠. 자,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산점대에서 설명한 건데, 고객 번호가 있고 어떤 고객, 예를 들어 C2 고객이 여기다 그러면 이쪽으로 원점을 이동시켜 주죠. 자, 이건 분석할 때 얘기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이 사람이 여기는 뭐 이미 저거죠. 저기 양호한 사람이니까 불량인 사람을 하나 선택해 볼까요? 신용도로 하고 불량인 경우. 그럼 이 사람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죠?
교육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이 사람들보다는 교육 연수가 작겠네요. 자, 교육 연수를 한번 켜보죠. 교육 연수 이렇게 되죠. 여기는 12년, 여기는 20년, 19년이니까 이쪽이 교육 연수가 크죠. 즉 양호 집단은 교육 연수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소유. 주택 1번이 이제 주택 소유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변별력이 좀 약하네요. 중요한 배려물이 아니네요. 고객이 된 연수. 자, 고객이 된 연수는 여기가 좀 작아요. 작은 게 많아. 고객이 된 연수가 많은 수가 아무래도 신용도 돈 떼먹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되는 사람이 벌써 돈 떼먹고 그러겠어요? 시간도 없잖아. 그죠? 자, 연령을 볼까요? 연령은 우리가 집어넣었을 거예요. 연령도. 자,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제가 지금 한 번 클릭해서 이거를 바꿨단 말이에요. 집세가 높은 쪽이 어디고 뭐 이런 것을 다 보는데, 이 SPSS 이 그림을 지금 현재 이 그림을 그리려면 이거 다시 다 작도해야죠. 그다음에 여기 설명문 붙이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죠? 거의 이 툴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번거롭고 아예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해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고 안 보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색깔을 바꿔서 집단별로 좀 뚜렷하게 되는 색깔을 지정을 한 상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건 서로 이제 독립인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계수가 0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밑에는 이제 텍스트 출력 결과가 쭉 나타나 있고요. 자, 다시 이걸 눌러서 분류 집단을 저장하고 정준 판별 점수를 저장하라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자, 업데이트 됐다는 말이 나타나고요. 데이터로 가보면 이와 같이 분류 집단, 원래 집단이 이거고 분류 집단이 이거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이 신용도가 원래 집단이죠. 그 다음에 판별함수 1에 대한 판별 점수, 판별함수 2에 대한 판별 점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분석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교차 분석을 한다든지. 자, 크로스탭에서 분류 집단과 이거죠. 뭐 원래 집단, 분류 집단, 원래 집단. 자, 이게 이제 오분류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분류 집단이 원래 집단이 지금 양호인데, 그죠? 요거를 뒤집어 볼까요? 자, 원래 집단이 양호인데 양으로 한 것은 이거는 오분류 케이스가 아니죠. 요 부분이 오분류 케이스죠. 자, 신뢰 구간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백분비로 했을 때 신뢰 구간이 나타나는 거죠. 빈도는 구간을 계산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분석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이게 시각적이고 분석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분석하다 이게 답답해 가지고. 자, 포트폴리오 이걸 사용하면 각 개체별로 어떻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건 이제 DS 언더 2가 Y축이고 언더 1이 X축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신용도 모의 양호 분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 표시에서 원래 집단으로 하면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죠. 근데 이거를 분류 집단으로 하면 정확하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자, 집단 센트로이드를 여기는 표시를 하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추세선 적합, 물론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각 집단별로 따로따로 추세선을 적합한 거예요. 이와 같이. 자, 꺼버리고요. 자, 레이블을 사용해서 이제 각각 개체를 분석할 수 있어요. 결혼 상태, 결혼을 모양후 불량모 이거죠? 아니 저기 미혼, 이혼, 결혼 상태, 그죠? 자, 이건 뭐 숫자로 돼 있어서 그런데, 예. 자, 고객 원래 집단. 자, 이와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유용하죠. 자, 그 다음에 개체 보이기는 각각 이제 개체들이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하는지를 이제 위치를 보는 거예요. 위치를. 예. 자, 요게 레이블을 좀 끌까요? 너무 지저분해. 저장 안 함. 평균 참조선. 개체를 중앙으로. 이게 바탕이 바탕이 색깔이 없어서 색깔이 좀 보이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객 번호가 누구고 결혼 상태가 뭐고, 자, 요거는 이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변수를. 집세가 어떻고, 이런 것들. 자, 이게 사실은 판별 분석의 결론이고 전부예요. 이렇게 시각화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해 못할 수식으로 공부해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그런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분류 정확도가 85.4% 이렇게 나타났죠. 자, 여기서 이렇게 아웃풋을 출력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밑에 아웃풋이 안 나타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아웃풋이 나타났죠. 밑으로 쭉 아웃풋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가 디폴트인데 이 상태로 하면 아웃풋을 출력하지 않아요. 자, 이제 판별 분석에서 그와 같이 시각화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웃풋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분석 결론들, 분류표가 중요하죠. 분류표가 중요하고 이 영역도가 매우 중요하죠. 분석상. 그것들을 이와 같이 자동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판별 분석할 때 이걸 사용해요. 스페이스는 사실 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여기는 결론은 통계 이론을 계산을 해서 계산 결과를 이 창에다가 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각화하는 데 사용할 거냐, 그 노하우가 연습되지 않으면 참 불편하죠.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논문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상의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통계량 갖다가 표로 만들어서 유의하다 안 하다, 뭐 어떻다, 뭐 변별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하기도 바쁠 테니까. 그런데 그거를 더 넘어서 이같이 시각적으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면 간단히 끝날 거를 뭐 유의하다 안 하다 뭐 그것이 매몰돼서 맨날 P값이나 자꾸 통계적 유의성만 찾는 그러한 논문의 스타일은 물론 그건 당연히 싫은 거지만 이제 그거를 넘어선 다른 보다 더 진보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출력 결과물들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논문으로서 그 세련미는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이상 자동화된 테러터리얼 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